LS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보니까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본전까지만 와도 좋겠다라고 네. 사연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다리면 뭐 본전은 당연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LS. 자, 이게 이제 지주회사인데 뭐 아무튼 뭐 주력 사업이 이제 저기죠. 뭐 전선 뭐 이런 것들. 예. 자,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사실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폭발적인 어떤 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대거 인프라 투자가 뭐 엄청나게 뭐 많아진다거나 뭐 이런 쪽 이제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이제 생각해 보면 한 요 정도 수준이면 뭐 바닥은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큰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 없던 모멘텀이 뭔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해야 되는데 뭐 새로운 사업 진출은 좀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죠. 뭐 그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 단가가 45,000원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이제 당연히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종목의 한 가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향후에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생기게 돼서 실제로 뭔가 협력이 이렇게 경협이 이제 어떤 시작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남북 철도 연결을 한다 뭐 이런 저기도 다시 추진을 한다 이런 저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가만히 들고 계셔보세요. 비중도 많으신데 네. 아마 이 주식을 이분이 이렇게 매수하실 때는 이거는 장기 투자를 목표로 산 거지 뭐 단기 매매하려고 산 거는 아니라고 그냥 딱 보여요. 그러니까 본전까지 가셔서 본전 갈 테니까 본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 거기서 내가 정말 장투할 건지 아니면 비중주로 다른 거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게 된다면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가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어쨌든 중국주인데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기회일까요? 좀 기다리면 큰 그림 그리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네.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래요. 주가 자체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에 뭐 한 9만 원대 있던 애가 지금은 뭐 2만 원대까지 떨어진 거죠. 최근 한 3개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 3개년 동안도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콜마 지주회사인데 한국콜마랑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때는 한국콜마보다 한국콜마홀딩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겠죠. 물량도 많지 않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장기간 가격 조정을 이미 보였고 이제는 옆으로 늘어지면서 그죠? 이건 뭐냐면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해서 중국발 악재, 그러니까 중국 관련 소위 화장품 이런 쪽이 주가가 더 쇼크를 먹으면 한국코리아홀딩스도 사실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가서 지금 여기 어딘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최근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타고 잘 가다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떨어진 거죠. 자, 절정은 나왔다라고 그랬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는 이제 희석이 돼서 제자리를 찾아갈 거니까 이 가격까지는 간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매수 단가가 23,000원 정도니까 여기니까 약간 마이너스지만 투자를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 투자를 그냥 하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목표가도 없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시점까지는 그냥 마냥 들고 있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세워가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28,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들고 계십니다. 5G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작년 한 해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살짝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국면입니다.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그래요. 말씀해 주신 5G 관련 통신 장비 업체라서 주가가 이제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자, 이렇게 주가가 좋았죠. 쭉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이런 어떤 추세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뛸지는 이제 봐야 되겠는데 매수 단가가 28,800원이니까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대략 한 지금 매수 단가가 딱 요 정도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블록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번에 돌발 악재로 떨어진 거 여기서 한번 좀 튀어줬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니까 일부 물량도 나왔고 또 싸지니까 저가 매수도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집어 얘기하면 대략 한 27,000원에서 28,000원 초반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구간. 뭐 다음 주에 조정이 좀 나오면 아마 요거 좀 쌍바닥 정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면 최소한 박스 정도 만들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단은 26,500원 정도 지지선을 설정하시고 만약에 이탈을 하면 좀 줄여서 밑에 어딘가에서 다시 또 사면 되겠죠. 그다음에 윗단은 31,000원 정도 오면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면 한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분위기만 보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제 이런 거죠. 5G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뭐 전기차라든지 네. 뭐 이런 것만큼 모멘텀이 강한 쪽은 아니죠. 왜냐하면 작년에 시세를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 대장주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권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다음으로 앞타바이오 가보도록 할게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 종목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전략 주실까요? 앞타바이오. 네. 자, 이거는 이제 당뇨 합병증 치료제 그리고 지금 임상 이상 중인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 자, 앞타바이오. 지금 주가는 요래요. 요즘 재미난 건데, 자,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한번 좀 떴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JP모건 그 헬스케어 여기 이제 컨퍼런스 참여한다 이렇게 해갖고 아마 좀 올랐던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좀 한번 시세를 주고 이제 밀리다가 이번 또 악재로 해서 시장도 빠지니까 이제 같이 밀렸던 것이다. 요 종목은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로 보면 잘 모르니까 네. 블럭으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최근에부터 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실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큰 물량 빠졌다라기보다는 물량이 빨간색이 이제 약간 좀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대략 한 요 가격 정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가격으로 찍어보면 대략 한 2만 한 3, 4천 원 정도 2만 3천 원에서 2만 5천 원 요 정도면은 저점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한 3만 5천 원 언저리 여기까지는 조금 보고 한번 지금은 좀 놔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타바이오까지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매수가는 26,000원이고요.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전기차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좀 더 보유하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보 마그네틱. 자, 아마 요거는 지금 수익도 좀 보고 계시고 네. 또 제가 그 유튜브에도 주초부터 올려드렸어요. 오. 아마 그거 좀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 종목은 뭐냐면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이제 핵심 쪽이 뭐냐면 안전성 아닙니까? 배터리 쪽은. 그거 이제 탈철기라고 해가지고 철을 이제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거기 탈철기 플러스 그 소재, 수산화 리튬, 요거 이제 양극재 물질에 이제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 요거를 임가공하는 이런 소재 산업도 이제 탈철, 또 분쇄, 가공, 탈철하는 이런 임가공 쪽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 SDI,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 후속으로 LG화학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등등등등 순서대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주가 늦은 분들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후발주로 가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대보 마그네틱은 후발주 성격에 있는 종목이고요. 아마 올해 2020년이 최고의 실적이 보이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 자체는 이미 떨어져서 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고 있죠. 바닥에서 사서 이 윗단 어딘가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반기에는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분이 26,000원이니까 네. 지금 수익도 좀 보고 있지만 한 3만 원 중반대까지는 계속 가보는 전략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역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3만 원대 중반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매수가는 31만 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신세계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잠깐 또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악재가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신세계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자꾸 기다리라고 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주식 투자를 모든 투자를 시간 투자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익을 내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손실을 좀 보면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시간 투자는 어떤 뭐 주식 투자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 등 모든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는데 신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매수 단가가 31만 원. 자, 한번 보세요. 네. 자,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죠. 이렇게 장기간 떨어져 갖고 이렇게 돌고 있다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지난주 방송이 이제 저희가 한 요쯤에 해드린 것 같고 이번 주에 신세계에 주초부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호텔 신라랑 같이 이제 가격대를 이렇게 좀 짚어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25만 원에서 26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저점 찍고 지금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분이 31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요 정도 되는 거죠. 한 요쯤 됩니다. 비중은 10%라고 하니까 좀 더 늘려볼 수 있는 기회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땐 26만 원에서 28만 원. 자, 26에서 28만 원. 요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가격 없이, 목표가 없이 상반기를 계속 투자해보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이 악재가 다 해소되고 그때까지 시간 투자를 해보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 하면 네. 요거 실적 추정치 한번 들어가서 한번 올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상저하고로 해서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부터 올라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고요.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저점 찍고 작년 4분기에 저점 찍고 올해 2020년 향해서 이렇게 가서 오늘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뭐 실제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신세계 지금 이번 돌발 악재로 해서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테니까 지금이 투자를 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세계 결국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블CNC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마음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것이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좀 참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요거는 오랜 시간 참으셨으니까 조금 더 참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장기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 근데 이거는 ODM 업체, 뭐 OEM 업체가 아니고 직영점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런 뒤집어 얘기하면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해주면 이익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익이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주가 자체가 최근에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흐름을 탄 것 같아요. 여기 흐름을 타다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또 올라올 때 보니까 저점 월요일 날 저점이 여기거든요. 월요일 날 찍고 자, 이것도 유튜브에 한번 제가 좀 언급은 드렸었는데 자,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수급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좀 크게 해서 볼까요? 자, 여기 밑바닥에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엄청 강하게. 그래서 10,000원대부터 해서 13,000원대까지, 뭐 9,000원대부터라고 봐도 되겠죠. 튀어 올라왔는데 이번 악재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한 이렇게 해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때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월요일부터 지금 일주일 내내 강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단기 매매하는 뭐 이런 적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긴 투자 자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단 박스를 두고. 네. 대략 뭐 10,000원에서 뭐 11,000원 요 정도는 저가 매수 자리. 그 다음에 12,000원, 여기 13,000원 돌파하면 이제
장기 추세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손실을 좀 보고 있어요. 2만 원에 매수하셔서 이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은 저는 조금 추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10,000원에서 요거 12,000원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5%를 늘리시든지 한 10%를 늘리시든지 어차피 사실 거면 이렇게 음봉 맞을 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차근히 모으셔서 이 종목 역시 어디까지 가야 되면 상반기를 계속 한번 투자해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 10,000원에서 12,000원 선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좀 수익 극대화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상반기에 기다려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AP 시스템입니다. 매수가는 33,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1월 초에 35,000원 선까지 갔다가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숨고르기 국면입니다. AP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 거예요? 자, AP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죠. AP 시스템은 저기 OLED 장비. 사실 작년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OLED 쪽에서 그래도 이 부분 다행이에요. 잘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손실을 조금 보고는 있지만 큰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올해 OLED 사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해서 조금 눌리기는 했지만 살아나는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덕산 네오록스 같은 종목이 큰 시세를 줬거든요. 소재. 근데 올해는 덕산 네오록스가 지금은 가격 메리시 별로 없죠. 많이 올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럼 작년에는 OLED 투자를 하실 때는 소재주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덕산 네오록스나 올해는 장비주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33,000원대 이제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뭐 약간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뭐 큰 손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3만 원이나 33,000원이나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한번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덩어리고요. 자, 이 아랫덩어리 어딘가 오면은 추가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 뭐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오른다면 여기 어딘가를 보면서 가는데 얼마를 갈지 몰라요. 시장이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 앞으로 한두 달을 조금 투자해보는 전략이 좀 맞겠다. 그러면 지금은 목표가 없이 한번 가보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고점 뭐 35,000원 나 여기서 팔겠다. 그러면 뭐 그 정도에서 정리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너무 아깝고 이거는 상반기 내내 한번 좀 투자를 해보시면서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간단하게 실적 한번 좀 찍어봐 드릴게요. 네. 작년에 잘 보시면 2018년도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됐고요. 작년 영업이익 아직 4분기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요 289억에서 아마 조금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 300억 그냥 잡아버린다고 치면 올해는 지금 한 600억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조금 빠질 수도 있고 하반기에 조금 더 좋아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는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변동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이건 시간 투자를 지금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